한지오 자동차 이슈를 정리하는 테크니스 자동차 김준배, 안용원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닌데 왜 그런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고 있는 로봇이라는 게 좀 산업용 로봇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로봇들과 더 가까운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자동차 회사가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인수설이 나온 것은 벌써 11월 한 달 전입니다. 아 11월부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사실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소유하고 있던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소프트뱅크지, 이것도. 예, 현대자동차랑 접촉을 했다라는 외신들이 있다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에 좀 넘기고 싶다라는 의향을 좀 밝힌 것이 거의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넘기고 싶다. 그렇죠. 먼저 제안한 거죠. 아 돈이 급해서? 라고 봅니다. 아, 야. 2017년이었거든요. 2017년. 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할 때만 해도 여기에 우리 회사의 미래가 있다. 뭐 이럴 정도로. 아니 소프트뱅크는 서비스 회사인데 네. 왜 제조에서 미래를 찾았을까요? 로봇이란 자체가 이제 미래에 좀 전망이 밝다고 본 거겠죠. 손 회장이 봤을 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3년 만에 이제 넘기게 되니까 그만큼 소프트뱅크가 힘든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이제 그 인수 가격에 대해서도 절충 안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정혜선 회장이 확실히 화끈하긴 합니다. 이제 한 달 만에 그냥 오케이 살게 그래서 결정을 내려 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생각보다 역사가 깁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름이 나온 게 1992년인데요. 당시에 창업자였던 이제 마크 레이버트 교수가 카네기 멜론 대학이랑 이제 MIT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이 안에서 사내 벤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92년이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잘 벤처로 육성이 되다가 기술 개발이 꽤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04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라든지 하버드대랑 같이 손을 잡고 2013년에 예.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합니다. 이제 2017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글로부터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야. 상당히 좀 역사가 좀 있는 그러네요. 역사는 긴데 이제 매출을 일으키게 된 게 이제 불과 작년. 매출 발생한 거. 예, 2019년부터 미미하죠. 예, 이제 드디어 좀 상용화가 됐다라고 해서 이런 그 사족 보행 로봇의 일부를 좀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한 대의 가격이 한 7만 달러 중후반대.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 9천만 원. 네, 정도의 가격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용도는 가능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바퀴 달린 어떤 이동수단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짐을 실어 나른다든지 마치 사람이 실어 나르듯이 이 로봇이 실어 나르는 방식도 구현이 됐는데 네. 그렇게 많은 재미는 못 봤습니다. 네. 안효음 기자가 이 기사를 아주 재밌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손정희의 아픈 손가락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품으로. 다들 너무 장밋빛 미래에만 예. 그렸었어요. 그래서 예. 현대차 뭐 드디어 뭐 보스턴에서 인수 확정 뭐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뭐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는 뭐 크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 역사에 비해서 아직 수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소프트뱅크로 그리고 소프트뱅크로 현대차로 이제 넘어오게 된 이유도 그만큼 아직 로봇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좀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좀 칭송하고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회사를 예. 현대차 넘길 정도다라고 하면 그게 소프트뱅크의 최근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으나 또 어떤 판단이 있어서는 야 지금 당장으로는 이 회사 가지고 수익 내기는 어렵겠다. 인수 조건이 아주 말이 많아요. 네. 예. 조건 좀 얘기를 일단 해주시죠. 일단은 이 회사가 한 11억 달러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네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다고 보실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도 있죠. 30년 동안 매출 자체가 없었던 매출이 없었다. 근데 기업 가치라는 건 사실 미래 잠재력 포텐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30년이 있었으니까 미래 포텐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오래되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없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야기들이 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그 주식 전량을 매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80%만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최종 지분율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가 10%. 그리고 특이하게 정의선 회장이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또 20% 지분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왜라고 그쵸. 또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고 그 이제 기업의 총수가 직접 이런 지분을 구매를 하면서 네. 좀 책임감 있게 한번 좀 뚝심 있게 밀고 가야겠다. 책임감. 야, 라는 책임경영. 네, 예. 라는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라는 거를 사제 출연해서 직접 기업 총수가 한다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배경을 파악이 되면 절대 공개는 안 되죠. 이거는 네. 본인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회사 측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자금 출처라든지 예. 지불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렇겠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 정 회장이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뭐 유동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처분해서 그 단계별로 그 이제 납입을 몇 년에 걸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무리에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 이게 좀 이슈를 자꾸 만들면서 관심을 많이 유도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게 더 어떤 성공 가능성? 네네.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에 현대차 행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 그룹이라는 조직이 총수를 포함한 예. 한 개인이 두드러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예. 회사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냐 이런 거였고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부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정 회장한테 더 도움이 됐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밖에 직접 외유를 하지 않아도 예. 이제 다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채널들이 또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고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정몽구 회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출근하실 때 차 뒤에서 신문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 종이 신문을. 그게 어떤 의미죠? 이제 정의선 회장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신다고. 그만큼 이제 그 더 최근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려 있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열려 있다. 네네. 현대차 그룹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너지. 시너지 나야 되는데 어떻게 기대 좀 하시나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IT 베이스로 들어온 그 제조업의 문제가 뭐냐면 그 대량 생산할 때 퀄리티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대량 생산 퀄리티. 네네. 현대차 생산 능력이 있다. 똑같이 만약에 100만 대를 만든다라고 네. 했을 때 불량률이랄지 중요해요.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IT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그 자동차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만들 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이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항상 염두를 해두고 개발이 이제 쭉 발전을 해왔던 케이스고요. 그렇죠. IT 쪽은 아무래도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만약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 패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정교한 물건을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이것의 불량률이랄지 어떤 그 빌딩 퀄리티를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고 많이 생산이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빌딩 퀄리티에 관한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장점이 뭐냐면 어쨌든 이 미래 자동차의 투트랙은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아니겠습니까? 그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도 뭐 센싱이라든지 그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센싱이라든지 인지 기술 같은 게 다 자율주행차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로봇이 접근한다. 이것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뭐 전쟁이라든가 화재 현장 뭐. 맞죠. 이제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로봇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들, 말씀하신 전쟁이라든지 또 화재 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재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왜 좀 각광을 받고 있냐면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구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난 사고의 발생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호주의 화재 뭐 이런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도 시장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반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B2B 시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장 봐가지고는 좀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그럼 B2C 쪽도 잠깐 제가 짚어드리자면은 네. 그 이족보행 로봇,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사람 형태의 로봇을 네.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이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좀 돌본다든지 아이들 육아를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돌봄 있어서 로봇. 네, 그런 그 이족보행 사람 형태의 로봇에 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대차도 사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인간 형태의 로봇에 관한 그런 개발들도 좀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현대차도 언급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형 로봇 사업도 상당히 좀 전망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출하겠다고 공식을 선언을 했고요. 조금 더 시장이 크다고 한다면 현대차에서 요새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사람을 좀 도와주는 물건 들고 할 때 드는 거. 허리에 뭐 장착을 하면은 뭐 1, 2kg 정도 들 정도의 힘이.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작업용 뭐 강화 로봇 이 정도로 정리할 작업용 강화 로봇. 네. 근데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계는 없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을 가져올 수 있죠. 네네. 그럴 수 있다. 지금 1조 2천억 이거를 현대차에서 직접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1조 2천억 원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준의 기술력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안 되죠. 반대로 그러면 1조 2천억 원을 가지고 현대차가 어떤 기술 개발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수준을 뭐 찾아낼 것이냐 뭐 불가능한 얘기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투자를 보고 이제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은 이제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할 때 테슬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도 잘 만들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꾸 그 미래 청사진을 던지잖아요. 현대차도 이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만 팔아서는 어렵다. 그렇죠. 로봇에서 인수해서 로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면서 그 보도 자료에 아주 그 우주 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어요. 그쪽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빨리 현실화가 될지랑 별개로 현대차가 좀 이렇게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라는 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게 설득력 있는 투자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제목을 뽑을 수 있게 한 멋진 멘트 하나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걸 파고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이 되지만 액면가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로봇 회사가 된다라고 해도 미래 산업을 봤을 때는 무리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미래 현대차는 로봇 회사가 된다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테슬라 시총이 모든 자동차 회사 시총을 뛰어넘었는데 그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회사라고 이렇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뭐 그렇죠. 현대차는 로봇 회사로 변신하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총을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와, 그렇게 멋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인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